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한 사람의 오늘 그리고 내일 또 지나온 날들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는 건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혹시 어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SNS요. SNS. 예. 뭐 그렇죠. 저는 SNS를 안 해서 예. 저를 알아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게요. 자, 그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아마 이 가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쓰시는 분들 많을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라 살림 역시 마찬가지겠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604조 4천억 원으로 내놨습니다. 어디에 이걸 어떻게 쓰게 될까? 예산안에 담긴 변화와 우리의 삶은 또 그만큼 나아지게 될지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예산 말 그대로 초슈퍼 예산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올해보다 얼마나 늘었나요? 네, 초슈퍼 예산이 맞습니다. 예. 지금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원이고요. 600조 원을 돌파한 게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예. 정부가 이처럼 예산을 대폭 늘린 건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7월 산업활동 동향만 봐도 생산 그리고 소비 모두 다 감소를 했는데요. 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회복 속도나 또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예산을 크게 늘려서라도 완전히 극복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개 경기 침체에 대응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으로선 제일 중요한 게 이 길고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잘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백신과 방역에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지금 델타 변이까지 굉장히 확산세가 거세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좀 불확실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모든 국민이 맞고도 남을 만큼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을 했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에 모두 3조 5천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아울러 국산 치료제, 또 백신 개발을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등 백신 자주권 확보에 5천억 원을 별도로 또 따로 지원을 합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과 병상 확보, 공공의료체계 고도화에 모두 1조 8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상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손실보상과 같은 어떤 지원 예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올해 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한 1조 남짓이라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는 4조 원에 이르는 3조 9천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올해보다 무려 3.5배나 늘어난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이중 집합 금지 또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 보상비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 1조 원에 더해서 내년에 1조 8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요. 그리고 빚을 낼 여건조차 되지 않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편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자체 경쟁력을 높여주려는 노력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창업하려는 이들이나 또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도움을 위해 여러 지원금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눈에 띄는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용보험의 이 범위도 조금 더 넓어집니다. 코로나로 많이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들을 새롭게 고용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한 건데요. 임시직, 일용직으로 그 대상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8만 명에게 구직급여 예산도 새롭게 지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대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고생이 큰 상황인데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정책이 또 있을까요? 당장은 저소득층 그리고 학생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성격의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예. 청년들을 위한 정책 예산도 23조 5천억 원으로 확대했는데요. 먼저 청년의 경우에 가장 큰 부담이죠. 대학 등록금. 이 부담부터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네.
대학생 100만 명 이상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요. 자, 여기에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 저축액에 또 정부가 최대 3배의 지원금을 보태 3년 뒤에 1,44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 장기간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력 격차가 심해진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지원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한 명당 1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절반 이하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 30만 6천 명이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해서 학습 교재나 EBS 유료 콘텐츠를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저소득층은 교육급여나 또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아도 자녀 교육비가 아니라 다른 데 먼저 쓰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최근에 혹시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출산율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추세인데 네. 올해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상반기 출생아 수는 13만 6천여 명으로 이게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인구 절벽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출산지원금입니다. 지금은 병원과 약국에서만 쓸 수 있는 임신과 출산진료비 6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처를 늘려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긴 하지만 국가가 모두에게 주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돌이 안 된 아기가 있는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쓴다. 이러면 육아휴직 급여가 부부 각각 최대 각각입니다. 300만 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지원 많이 해줄 테니까 앞으로 출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예산 정말 실생활에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 곳곳에 6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 쓰이는 건데 예. 사실 취지는 좋은데 나랏빚 이게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많이 써서 좋으면 뭐 1,000조, 2,000조 다 늘리겠죠.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이 두터워지는 만큼 문제는 나랏빚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겁니다. 내년 예산이 이대로 집행이 되면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겨서 1,068조 3천억 원까지 치솟고요. 그 결과 국민 한 명당 2,061만 원의 나랏빚을 떠안게 된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돈을 풀어서 경제가 회복하고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또 세수도 늘어나고 이러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풀었던 해외 주요 나라들이 최근에 내년부터 재정 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네, 사상 최대 예산안, 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기만 한다면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적재적소에 사용을 한다면 국민에게 든든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